안녕하세요. 포커스 경남 출발합니다. 저는 백유리입니다. 제12대 경남도의회 64석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 4석입니다. 게다가 여성 의원은 더 적은데요. 전체 64명 가운데 단 3명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수가 아닌 소수의 입장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도의원 한 분을 모셔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도의원과 함께 할게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의원님을 소개할 때 다수가 아닌 소수의 입장에서 활동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은 단 4석이고 거기 여성 의원도 단 3명이고 이 소개를 하다 보니까 참 의정 활동이 쉽진 않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례대표로 또 당선이 되신 거잖아요. 네네. 아마 저희 지역 이제 산천, 함양, 거창, 합천을 서부 경남이라고 하는데 서부 경남에서 민주당 여성 의원이 된 건 최초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번 12대 도의회는 참 안타깝게 저희 민주당 의석이 4석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고 여성인 의원이 아마 저밖에 없다 보니까 가끔 사람들이 1% 도의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희소 가치가 또 있는 의원 생각이 듭니다. 자, 정치 경력은 또 이번 도의원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사실은 저희가 도의원을 막 준비하는 것보다 그냥 원래 다른 분들의 정치를 막 돕고 했는데 그 계기가 된 거는 대학교 다닐 때 우연히 노무현 대통령님이 선거에 지고 또 선거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도와주신 예. 분들한테 굉장히 공손하게 인사하는 거를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서부 경남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누굴까 그게 궁금하던 차에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잠시 일하던 곳에서 그 당시에 봉화로 내려오실 김경수 지사님을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성품이 훌륭하신 걸 보고 아 저런 분들이 정치를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진짜 사실은 예. 저도 학폭의 피해자이고 저희 아이도 학폭의 피해자인데 아이가 어느 날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착하게 살으라고 해서 자기가 학폭을 당했다.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닿았는데 그때쯤 김경수 전 지사님께서 연설을 하시는데 정치라는 게 언제까지 나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가르칠 수 있느냐, 아이들에게 정치는 바른 거고 좋은 거라고 설명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 너무 감명 깊게 와닿았어요. 예. 그 이후에 아마 정치인의 길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임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지났습니다. 자, 경남도의회 야당 또 여성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느낀 바도 많고 또 고민한 것들도 많을 텐데 좀 소회가 어떤지도 한번 들어볼게요. 3분의 2라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빠른 것 같은데요. 아까 정치 경력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마 정치 경력이 없어서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용감하게 첫 해는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대로 너무 소수다 보니까 의견들이 너무 소통이 안 되거나 개진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사실은 기초, 광역, 그다음에 중앙은 유기적 관계여야 되고 그 점점을 잃을 수 있는 게 광역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됐던 거는 제가 그 선의 역할을 조금은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의원님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요. 이번에는 지금의 정치권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의 대한민국은 좀 그 어느 때보다 양극단에서 대립하고 있는 또 갈등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을 한 이후에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사회가 양극화된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에는 라이벌만 있고 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의 정치는
과연 라이벌이 존재하는가, 오직 적밖에 존재하지 않는가랄 만큼 우려스럽고 참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정파를 떠나서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 도민들께 1도 도움이 되지 않다라고 예.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양쪽이 다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또 지역 정치인들의 그 수위 높은 발언들도 또 문제가 됐었죠. 뭐 김해에는 빨갱이가 많다라고 말한 또 김해 시의원들도 있었고, 또 국민들을 계몽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창원시의회 의장도 있었는데, 이런 발언들이 오히려 더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시키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저희도 공무원입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분들의 발언이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발언이었나라는 거는 아마 본인들이 더 잘 알 것 같은데요. 그분들도 옳지 않은 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슬픈 거는 우리 예. 경남 지형이 원체 보수색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발언을 해도 아무래도 또다시 뽑힐 거다. 그런 자신감이 없었다면 과연 그런 발언들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웠던 거는 그래도 특례시의 의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본인의 의장이면 중립적인 위치를 하는 건 그 어떤 누구보다 그분의 정치력을 본다면 알 수 있을 ко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들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헌정 질서를 함께 파괴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같이 지켜가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잘 아시는 분들의 발언이라서 더 속상하고 더 서글펐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이런 갈등을 또 봉합할 수 있는 게 정치의 역할이고 정치의 힘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현실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송구하다, 죄송하다는 마음이 드는데 저는 사실 입문자니까, 정치 입문자니까 예. 정치의 정자가 발을 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자가 알고 보니까 발을 정 옆에 붙어 있는 자를 다 해석해 보면 올바르게 행동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정치가 가야 될 길은 좌우가 아니라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길인데 과연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가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요즘 들어서 책을 잠시 읽었는데 예. 부추랑 난을 비교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게 아름다우세요? 보통은 난을 아름답다고 하죠.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잘 몰랐는데 부추랑 난을 화병에 꽂아 놓으면 사실 사람들이 구분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더라고요. 예. 큰 부추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관점의 차이가 아닌가. 어디가 뭐가 더 실용적이고 정말 제대로 된 그 내용적인 면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도민분들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직접적인 관심이 있다면 이런 갈등들도 해결하는 데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정치에 대한 불신이나 무관심도 하나의 또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이제 의정활동 이야기로 돌아가서 저희 MBC 경남 뉴스에서도 또 보도를 했었는데 네. 이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이제 경남에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크다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 접했거든요. 이 조례를 또 직접 발의를 하셨는데 조례 제정은 상임위에서 무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조금 아마 저의 가장 큰 이유는 저의 준비가 가장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경계성 지능인이라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IQ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에서 71에서 84라서 장애인에도 속하지도 않고 정상인 범주에도 속하지 않은 분들을 경계성 지능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나중에 추후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본다면 조기에 발굴해서 이분들을 제대로 지원을 해야만 우리 사회적 비용이 더 추가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아마 해당 상임위는 조금 더 지금의 현실만 보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는 제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청소년, 청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서요. 일단 해당 상임위가 우려하는 바를 조금 더 잠재울 수 있는 포커스 있게 청년하고 청소년 중심으로 다시 지원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럼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경계선 지능인 관련 지원 조례가 좀 마련이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네, 너무 조금
창피하긴 한데요. 지금 경남하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전남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즉 우리 광역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아마 경남도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관련된 조례 제정이 좀 시급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고요. 자, 또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사회의 고립 청년, 은둔 청년 문제도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관련 지원 조례안도 발의를 하셨죠? 네. 최근에 실태 조사가 막 끝났고요. 그리고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이 고립운둔 청소년 청년 문제에 대해서 경남도도 그리고 우리 중앙정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요. 실태 조사 이후에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그에 맞춰서 이제 지원 대상과 그런 모임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안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경상남도에서 최대 3만 명 그리고 지금 실태조사 결과로는 한 15,000명 이상으로 나온 만큼 고립 청소년 청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게 근데 우리 경남의 특성상 쉬쉬하거나 숨기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과정이 장기화가 된다면 사실 그분들의 미래도 좀 문제지만 우리 경상남도에도 큰 문제가 될 거거든요. 작년과 노년화로 이어질 거고 이게 장기화 만성화가 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비용들을 더 크게 될 거라서 이번에는 잘 해결이 되게끔 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고립 청년, 은둔 청년을 이제 규정하는 어떤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이제 고립은 적어도 사람들하고의 대화를 좀 회피하는 수준이고요. 은둔은 아예 왕래가 없는 청소년, 청년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고립 은둔이란 말이 지금 받는 게 아니라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보면 게임 페인이란 말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가 IMF 시기였어요. 고립 은둔이 많이 발생되는 시기들을 보면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에서 내가 남들보다 더 뒤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시점에서 더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제대로 잘 준비를 해서 이분들이 사회를 이끌어서 나와서 또 우리 사회 재원으로 사시는 모습을 본다면 그만큼 더 좋을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여성 의원이신 만큼 여성 관련 문제에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또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의 머리카락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가해자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해서도 좀 관심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지금 경남도의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도정 질문에서도 이런 도의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를 던진 적이 있었는데요. 이해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힘들다 보니까 여성을 라이벌이 아니라 적대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먼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제일 큰 문제들은 조금 치사한데 본인보다 약한 사람한테 공격하는 그 치졸함에 대해서 사회가 조금 더 비판적인 의식을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단지 젠더 이슈, 그러니까 남녀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약한 자를 공격하는 그거에 초점을 더 둬야만 이게 남녀 문제로 더 발생이 안 될 것 같은데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젠더 이슈, 즉 남녀 문제로만 부각을 시키다 보니까 너네가 더 잘했다, 우리가 더 약하다 이걸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예, 항상 이 젠더 이슈가 나오면 성별 간 갈라치기 때문에도 문제가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강자와 약자의 논리로 이해를 하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기에 더해서 또 데이트 폭력, 교제 폭력도 또 문제가 되고 있죠. 지난해였습니다. 거제에서는 19살밖에 되지 않은 한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병원으로 이송돼 숨지는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요. 검찰이 이제 징역 20년 구형을 했는데 이제 재판부에서 진정한 반성의 모습이 보인다면서 12년을 선고한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항소심 재판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도 관심을 갖고 있으시죠? 네. 아까 사실 저희 딸이 그 피해자분하고 거의 동갑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보다 아마 마음에 와닿았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자주 원래 딸하고 연락을 잘 안 하는 성격들이었는데 이 친구가 늦게 들어오거나 혹은 이렇게 되면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마 이거는 저만 아니라 우리 도에 사시는 모든 부모님들이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데이터 폭력이라고만 생각하고 남녀 문제에 그냥 치정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말 잘못됐다라는 거를 사회적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자가 아니라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터치나 가까이 가는 것들은 사실은 개개인이 주체지 않습니까? 그런 의식들부터 교육을 먼저 시키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이런 게 과연 있을까? 그리고 더 화가 났던 거는 진정한 반성이라는 건 가해자가 느끼는 게 아니라 피해자분들께서 진정하게 사과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판단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과연 공감을 얻었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항소심에서 정말 제대로 판결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 거제 교제폭력 사건 관련해서 또 교제폭력 처벌법에 대한 입법 청원이 5만 건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 교제폭력 처벌법은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요. 네, 그런데 계류 중이긴 한데 이 문제들이 정말 조금 슬픈 현실인데요.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남으로써 법사위에서도 이 중대성을 더 알게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임시회 때 통과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희 이제 국회의원님들한테 들었습니다. 예. 아마 국회의원님들도 자녀를 가지셨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임시에 꼭 통과가 되길 바라고요. 그에 대해서 더 예의주시하면서 더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고 또 한상현 의원께서는 대기 함양이시죠. 네네. 이렇게 군 단위 지역에 거주도 하시고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지역 소멸을 체감하는 순간들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올해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저희 지금 함양군에서만 해도 작년에 2군데가 입학생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졸업생만 존재하고 입학생이 없는 지역들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임시회 때 보니까 내년이면 저희가 입학하는 총 학생 수가 2만이 다 붕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인 것 같아요. 교육에 따라서 모두 다 서울권, 수도권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유튜브 중에 강남 대치동 엄마? 예. 네. 그게 인기라고 하지만 아마 어느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강남에 가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게 우픈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경남에 살면서 서울 집값 걱정들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경남을 떠나지 않을 거라서 잘 예. 모르겠는데 왜 그런 고민을 할까 생각해보면 자신보다는 자기 아이들이 적어도 수도권에 진출을 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거는 권한과 권력이 너무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더 가는 것 같아요. 아마 지방에 대한 권한과 그 권력들이 분산된다면 이런 일들이 조금은 소멸되지, 지역 소멸은 조금 더 느리게 되지 않을까. 막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예. 그래도 속도를 최대한 늦춰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지역 소멸은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 고민이기 때문에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지방정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에 그 계엄이 일어나면서도 더 절실하게 느낀 건데요. 우리나라의 권력이 너무 행정부, 특히 수반한테, 대통령한테 집중되어 있는 문제, 그리고 제가 지방의원으로서 늘 느끼는 건데 권한이 다 서울에, 중앙에 다 집권되어 있는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서울에 사는 것만큼 힘이 세다는 생각을 안 듭니다. 모든 교육의 핵심, 의제 중심들도 싹 다 우리 지방이 아니라 서울에서 다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힘이 이렇게 다 분산돼서 지방으로 간다면 이런 개헌 사태가 일어났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핵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권한을 더 지방에게
분산을 해야만 우리 지방이 살 수 있고 그게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임기가 한 1년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하시면서 의원님 스스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궁금하고요. 좀 네. 아쉬웠던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잘했다라고 말을 하자면 그래도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보다는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새로 일하기 센터라든지 약자들을 대변한 일들, 그리고 광역의원으로서 우주항공청법이 통과되도록 중앙의 국회와 연결선을 하는 역할들, 이런 부분은 힘들지만 보람된 부분이고, 사실은 보람된 것보다 아프고 슬픈 일들이 훨씬 더 예. 많았거든요. 민주당의 여성 의원이라서 그중에서 가장 마음 아팠던 일이 딱 두 가지보다 더 많지만 두 예. 가지라고 친다면, 하나는 특별연합 폐지를 막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정말 크고요. 특별연합은 사실 앞서 말하시는 지방 소멸하고도 너무 큰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지 못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또 하나는 또 역시 지역 소멸에 대해서, 지방 소멸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에서 마을 교육 공동체 조례가 폐지되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혜택들이 가지 않을까, 이제 끝나지 않을까, 예. 그런 것들을 막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예. 자,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혹시 방송 통해서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들어볼게요. 요즘에 정치를 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아이들이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정치인의 길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정치가 다른 분들한테 나쁘게 보이지 않고 조금은 바르고 선하게 보일 수 있게끔 저도 노력할 거고, 가장 필요한 거는 우리 경상남도 도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그 1%, 또 야당, 또 여성 의원으로서 우리 한상현 도의원의 행보를 저희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도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